여기 잘못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씨. 아유.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는 김포 대명항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혼자 갔다 와. 너무 추워. 진짜지? 딴소리하기 없다. 오늘 뭐 먹을 건데? 한우 먹을 거야, 살치살. 그래?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시장 가는 길에 고기 먹으러 들렸어요. 대명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작고 오래된 정육식당입니다. 사장님이 고기 퀄리티에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집이죠. 상추대 장아찌입니다. 아삭하고 맛있어요. 바로 무쳐져서 나온 부추고요. 은근 맛있기 어려운 콩나물도 괜찮고 간간하게 잘 볶은 고사리 나물에 배추김치도 아주 시원하게 익었습니다. 약간 산미가 있는 개운한 시골 된장찌개는 기본으로 나와요. 비주얼 좋은 참숯이 들어오고 실석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인공인 고기가 올라옵니다. 오늘의 고기는 이 집의 시그니처인 대표 부위 살치살입니다. 육향은 약하지만 육즙이 펑펑 터지는 마블링이 화려한 부위죠. 반대로 씹는 맛이 좋은 갈비살도 같이 시켰어요. 고기는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십니다. 원래 남이 구워주는 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이지만 그 남은 물론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의 안에서죠. 화력 좋은 숯불에 육즙을 가두면서 잘 구워주십니다. 살치살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비계를 싹 걷어내고 자유손질한 가격으로 치면 아깝진 않습니다. 역시나 아주 촉촉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요. 역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식사가 끝날 때까지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다 구워주시는데 템포가 조금 빠르십니다. 그럴 땐 조금 천천히 구워달라고 얘기하세요. 쫄깃쫄깃한 갈비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걸로 매니저 크리스마스 선물은 끝!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선 대명항으로 이동합니다. 시장 입구 횟집의 마스코트인 두 댕댕이들이에요. 걔들은 유독 매니저를 잘 따릅니다. 원래 짐승들은 무서운 사람을 알아보...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럼 오늘의 목적지인 대명항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김포에 위치한 대명항은 서울에서 가까워 바람 쐬러 오기 좋은 곳이죠. 간판의 상호명을 보면 알겠지만 선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나 수입이 없고 직접 잡은 자연산 수산물들을 판매하고 있죠. 물론 더러 예외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요. 서해 북부 지역에선 방어가 안 잡히죠. 이쪽에서도 방어가 나요? 방어는 다른데 들어오고요. 다른 건 다 여기 여기 잘못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겨울엔 방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 따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팔 수 있는 소방어가 대부분이고요. 요즘 많이 보이는 굴 역시 고흥에서 올라온 겁니다. 아무래도 아랫동네 굴이 큼직하고 인지도가 높잖아요. 망 단위로 파는 이 고흥산 굴 가격은 모든 집이 동일합니다. 고흥 굴 맛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잘 까서 횟감용으로 손질해 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가을철 대표 품목인 흰다리 새우도 자연산이 아닌 양식이죠. 인근 새우 양식장에서 공급되는 녀석들입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직접 조업한 자연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산지를 속이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저렴한 서해안 특산물들이 많아 그럴 필요도 없죠. 왜 사운드야? 서해안 시장 중엔 드물게 별난 생선들이 많아 나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말린 생선들이 많고 서해안답게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류가 주력 품목입니다. 오늘은 말린 생선들부터 먼저 한번 구경해 볼게요. 먼저 숭어입니다. 정확히는 가숭어죠. 보통은 별 대접 못 받는 값싼 생선이지만 생선이 다양하지 않은 서해안에선 이것도 즐겨 먹어왔죠. 참고로 이쪽에 못 찌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가숭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숭어 위쪽으로는 삼색입니다. 보통 생물을 탕거리로 많이 써서 말린 건 보기 드물죠. 그 외에도 지역색이 엿보이는 생선들이 많아요. 이건 노란각시서대라는 희한하게 생긴 생선을 말린 거고요. 강화 앞바다에서 많이 잡힙니다. 이건 조선시대 진상품이었다는 웅어를 말린 거예요. 별거 없이 간단히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깨날이란 건 웅어와 아주 닮은 싱어란 생선인데요. 아예 이걸 까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까날이는 아닙니다. 웅어와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아주 어려운데 옛부터 이걸 구분해왔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흔히 간잼이라고 부르는 홍어야 뭐 흔하게 볼 수 있고 장대라고 불리는 양태도 이쪽 연안에서 많이 잡힙니다. 이것도 역시 양태인데 알을 붙여 말린 겁니다. 동해안에서 알가자미를 말려 먹듯이 서해안엔 이게 있죠. 이렇게 바짝 말린 우럭은 찜도 좋지만 젓국을 끓여도 기가 막히죠. 국물이 사골처럼 우러납니다. 민어를 말린 것도 있고 큼지막한 농어도 있네요. 이런 건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죠. 맛도 좋고요. 고소한 참조기도 있습니다. 밥도둑 참조기야 뭐 별다른 설명 필요 없죠? 그 밖에도 말린 생선이 너무 많네요. 그냥 잡히는 건 다 말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짱구는 못 건조 과정에서 풍미가 진해지면 생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생기죠. 건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화로와 선어들 차례입니다. 오늘은 맛있고 가성비 좋은 놈들만 콕콕 집어 소개할게요.
먼저 보이는 건 붕장어네요. 여기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품목입니다. 사이즈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이건 조금 더 굵직하네요. 보양식의 이미지가 강한 장어류는 여름이 제철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겨울에 맛이 더 기름지죠.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도 좀 더 저렴합니다. 구이용이라면 이렇게 미리 손질된 걸 사도 충분하죠. 아이고, 이건 너무 작은 것들이네요. 아무튼 붕장어는 가성비 좋은 생선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장어가 있는데 이건 민물장어로 통하는 뱀장어예요. 자연산 뱀장어는 붕장어보다 몇 배는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스태미너의 대명사로 통하는 것도 사실 붕장어가 아니라 이 뱀장어죠. 또 뭐가 있나 둘러봅니다. 와, 그게 다 해서 2만원이에요? 너무 싸잖아요. 2만원에 햇반이나 떠줘 원하면. 와. 한번 떠봐요. 맛있어요. 풀망둑과 작은 우럭인데 저 한 소쿠리 2만원이면 저렴하죠. 여기 바로 풀망둑인데요, 그냥 망둥어라고 부릅니다. 겨울이 제철로 살이 찌고 맛도 좋아지죠. 이 앞바다에선 워낙 흔한 생선이라 가격도 무척 저렴합니다. 의외의 겨울철 가성비 횟감이죠. 생각보다 고소한 게 맛이 좋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선어 가격은 더 쌉니다. 이게 다 5,000원이래요 이런 건 무 넣고 매콤하게 조림으로 먹으면 괜찮습니다. 쭈꾸미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샤브샤브로 먹기엔 봄보다 지금이 더 부드럽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머릿속에 바풀떼기 같은 알은 없지만 사이즈가 작아 야들야들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이렇게 선도가 좋은 건 볶음 등에 쓰기 충분하고요. 낙지들도 제법 보이는데요. 낙지는 지금 동면에 들어가기 전 살이 꽉 차는 시기입니다. 낙지는 크기에 따라 용도와 가격이 다른데요. 좀 작은 것들은 탕탕이용 횟감으로 쓰고 굵은 놈들은 주로 연포탕이나 숙회에 씁니다. 낙지도 가격이 좋아 추천드릴만 하겠네요. 삐뿔고둥입니다. 거의 참소라라고 불리는 고둥이죠. 역시 지금이 제철로 살도 많고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이것도 추천드려봅니다. 이 시기 광어야 뭐 무난한 횟감이죠. 25,000원씩이면 가격도 괜찮은 편이고요. 방열이 안 되는 횟감용 선어들은 비추드립니다. 광어도 좋지만 요것도 지금 괜찮죠. 시장에서 도다리라고 부르는 문치가자미입니다. 봄도다리가 더 맛이 없다는 건 이제 다 아시죠? 봄이 아니라 가을부터 겨울이 진짜 제철입니다. 얘는 1kg 정도만 나가도 웬만한 대광어만큼 맛이 좋죠. 또 도시에서 보기도 어렵기에 추천드리는 횟감이에요. 꽤나 큼지막한 서대가 딱 한 마리 보이네요. 그런 건 얼마씩 해요? 키로에 2만원씩. 2만원? 여기선 이런 큼지막한 서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표준명 용서대라는 생선입니다. 여수 쪽에서 많이 먹는 참서대와는 조금 다른 종이죠. 우럭들도 지금 맛이 괜찮을 때입니다. 클수록 좋지만 대명왕의 큰 우럭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맛은 괜찮지만 쬐까만 건 수율이 너무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그리고 우럭과 함께 보이는 게 이 쥐노래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산란기 개체 보호를 위한 금어기입니다. 문제는 금어기에 대한 상인들의 인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이 그래요. 관계부처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도 지금 대명왕의 가성비 횟감 중 하나입니다. 바로 가숭어인데요. 대부분 숭어나 참숭어라고 불리죠. 숭어와 달리 이렇게 눈동자가 노란 게 특징입니다. 또 특이한 건 크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인 건데요. 먼저 이런 일반적인 씨알은 그냥 숭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에서 30cm 남짓한 작은 것들은 모찌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마지막으로 이건 10cm 남짓한 치어들로 여기선 동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옛부터 김포 강화 지역 사람들은 이걸 신김치와 함께 회로 즐겨왔습니다. 생선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특이하죠. 이건 대명왕에서 흔한 생선인 삼색이네요. 이쪽에서 이런 화로는 회로도 많이 먹습니다. 인근 횟집들의 메뉴판에도 하나같이 삼식이회가 들어있죠. 근데 서해안 삼색이는 대체로 크기가 작고 살이 좀 무른 편이에요. 횟감으론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회보단 역시 시원한 탕에 더 적합한데요. 그럼 이런 선어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네요. 올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던 대하입니다. 이 시기까지 시장에서 보이는 것도 꽤나 이례적이네요. 이모 대하는 어떻게 해요? 2만원씩? 대하는 사이즈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집은 킬로그램당 3만원에 팔고 있네요. 옆집은 또 4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대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4만원이에요. 큰 거 4만원이요? 작은 요건요? 2만원짜린 뭐 거의 흰다리 새우 가격이네요. 구이로 맛보기엔 저렴한 것들도 충분해 보입니다. 꽃게는 이제 시즌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봄까지 냉동이 자리를 채우겠죠. 생물할 꽃게는 어느 집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눈길을 끄는 문구가 군복무 중인 구독자 룰러라이프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이제 곧 말년휴가라고 했었는데 무사전형 미리 축하합니다. 겨울철 탕거리로 또 빠지지 않는 녀석이죠. 바로 꼼치입니다. 다양하게 불리지만 여기선 주로 물메기로 통해요. 서해안 일대에서 쓰는 물메기탕 재료는 모두 이 꼼치죠. 여기 화로도 보이네요. 올챙이 같은 모습이 귀엽습니다. 창거리용으로 무난한 참조기들입니다. 선어횟감으론 이런 병어도 괜찮겠네요. 이런 건 겨울에도 맛있어요. 별다른 손질도 필요 없죠. 저거 그대로 썰어 먹어도 됩니다. 무 썰어 넣고 칼칼하게 조림으로 먹어도 정말 최고죠. 이것도 횟감으로 쓸만한 선어입니다. 썩어도 진치.
바로 썩어도 준치라는 그 준치인데요. 예전엔 많이 잡혔다지만 요새 보기 어려워졌죠. 이쪽에도 몇 마리 나왔네요. 이게 의외로 기름지고 살이 연해서 맛이 괜찮습니다. 다만 장가시가 많다는 게 이 녀석의 흠이죠. 그래도 매니아들은 특유의 그 먹다가운 맛을 즐깁니다. 비늘도 깨끗한 게 나름 선도도 괜찮네요. 커다란 점농어도 한 마리 보입니다. 알려진 대로 얘네들은 겨울보단 여름에 맛이 좋아요. 계절에 따른 맛 차이가 확연한 생선이죠. 선도는 좋지만 지금은 다른 생선을 고르는 게 어떨까요? 이건 아까도 본 양태 알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먹어요? 알탕으로? 네, 양태알은 탕거리용입니다. 그 밖에도 탕거리용 재료가 많은데요. 이렇게 남는 서더리를 모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나온지도 모를 이런 정체불명의 것들은 좀 그렇죠. 5만 가지 뒤섞인 것보단 이렇게 잘 손질된 걸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된 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건 오후 늦은 시간엔 딱히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격은 꽤나 저렴하죠. 참고로 이쪽에 있는 건 무려 5,000원짜리 1인분 회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어떤 컨디션의 생선을 잡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병어나 전어, 밴댕이, 준치 등을 고릅니다. 애초에 선어로 먹는 횟감이라 전처리에 영향이 적은 것들이죠. 이제 구경은 웬만큼 했겠다. 먹을 거 사야겠네요. 기름진 쇠고기를 잔뜩 먹고 와서 오늘은 가볍게 먹을 겁니다. 아까 봐둔 큼지막한 용서대를 살 겁니다. 서대 한번 먹어보려고. 그 무게 한 번만 좀 재주세요. 조금 이색적인 생선을 소개드리려고 오늘은 이걸 골랐습니다. 대략 2.5kg 나와서 5만원 들였네요. 손질하기 전에 잠깐 이 녀석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신박한 못생김입니다. 요 녀석은 잘 보면 몸 곳곳에 붉은기가 돕니다. 이건 멍든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힘 얼마나 좋은지. 할아버님이 배 쪽도 보여주신다고 뒤집다가 고기를 놓쳤어요. 원래 이런 바닷고기들은 배가 뒤집히면 쌩 난리를 치거든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유. 배 부분도 찍어가라는 할아버님 덕에 무한측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참된 용기를 알려주신 할아버님, 무사하시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유. 천신만고 끝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긴 신축 건물에 위치한 다른 초장집이고요. 가벼운 주점을 겸하는 상당히 영한 분위기입니다. 기본 차림비는 3,000원인데 이런 것들도 파네요. 이게 회테이블 기본 세팅입니다. 참기름 듬뿍 친 막장에 시원해 보이는 배추김치, 사장님이 자랑하는 고랭지 배추전, 유자청 먹인 단무지, 특이하게 배추가 들어간 쌈야채, 그리고 기타 등등입니다. 가볍게 먹으려고 했지만 서대가 커서 도시락으로 3개나 나왔네요. 낙지도 조금 샀는데 도시락통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왜 날 줘? 징그러운 건 왜 저한테 던지는 걸까요? 우선 에피타이저로 산낙지부터 시작합니다. 와, 근데 이놈 빨파님이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접시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웃다가 낙지 쏟고 난리가 났네요. 이젠 저도 낙지처럼 스태미너 왕이 될 겁니다. 용서대 회입니다. 역시나 상당히 투박하게 썰어주셨네요. 대명하게도 손질 점포가 따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럼 용서대 회 먼저 한 점 맛보겠습니다. 요 서대류는 광어나 가자미류와 친척 사이지만 식감은 좀 다릅니다. 그럼 일단 한 점 먹어볼게요. 역시나 제철 큰 놈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육질이 좀 무릅니다. 그래도 기름기는 올라서 맛은 제법 나요. 이런 애들은 간장보단 막장과 야채가 더 잘 맞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역시 회무침입니다. 반은 무침을 좀 부탁드렸어요. 이렇게 살에 수분이 좀 있는 생선들은 아삭한 야채를 곁들이면 식감이 좀 보완됩니다. 배추쌈도 어째 잘 어울릴 것 같죠? 푸짐하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한 배추속과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역시 서대는 무침인 걸로. 같이 집어먹을 튀김도 하나 시켜보고, 탕은 맑은 탕을 부탁드렸는데 매운 탕이 나왔네요. 아래 모 새우튀김집 잡으려면 튀김은 좀 더 분발하셔야 할 듯. 매운탕도 금세 다 끓었습니다. 일단 먹어봐야죠. 커다란 용서대로 끓인 매운탕 맛은 어떨까요? 새빨간 국물이 꽤나 칼칼해 보이는데요. 이 국물 맛은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아주 익숙한 감칠맛이 납니다. 여느 횟집들의 매운탕 같은 그 맛이에요. 사실 서대과 생선들이 육수가 진하진 않거든요. 대신 스르륵 풀리는 살은 부드럽게 호를 넘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업한장 앞엔 이런 작은 장터가 열립니다. 이제 이런 건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제 부캐가 호떡 선생이다 보니 이상한 의무감 같은 게 생기네요. 오늘은 녹차 호떡입니다. 역시 시장 구경의 마무리는 이거죠.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